안녕하십니까. KTV 시청자 여러분. 지난 한 주 끝났는가 싶었던 비가 다시 세차게 내리면서 강물이 범람하고 교통체증과 직장에 지각이 속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에서도 겨울이 가고 봄이 오리라는 기대와 달리 폭설이 내려서 건물 지붕이 무너지고 밑에서 행사를 진행하던 대학생들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언제쯤 완전히 우기가 끝날지 더 이상의 하천 범람과 피해가 그칠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설마 하기보다는 오늘 하는 일에 만전을 기하는 일이 나중의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하는 첩경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을 살고 내일을 대비하는데 주간 경제 동향이 함께하겠습니다. 2월 27일 루피아화는 미 달러당 전주 대비 157 루피아가 떨어진 11,668 루피아로 마감하며 11,000 중반대를 향해 가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아구스 마르토아르도요 총재는 지난 2월 25일 환율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는 환율은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이고 추가적인 평가 절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달진 않았지만 루피아화의 움직임은 경제 펀더멘탈과 그 궤를 같이 할 것이라는 언급을 남겼습니다. 또한 금리와 관련해서는 인하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수년간 선진국들이 지금보다 높은 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즉 리스크 프리미엄을 감안한 상태에서 보면 선진국들의 금리가 신흥국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자금은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쉽게 이동할 것이고 외환 보유고는 물론 환율 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화는 2월 27일 미 달러당 1067.5원으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7.3원 떨어지는 모습, 즉 평가 절상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 달러화 대비 원화와 루피아화 모두 신흥국 시장 통화로 분류되면서 주중 비슷한 모양새를 이루며 움직였습니다. 100루피당 원화는 2월 27일 9.18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 달러 대비 원화 및 루피아화의 상대적인 변동성이 반영되면서 100루피아당 지난 2월 24일에는 9.25원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10년물 국채는 2월 27일 8.60%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0.11%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이달 초만 하더라도 9%를 넘어서 있던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중순부터 인도네시아 경제의 긍정적인 신호가 전해지면서 지난주에는 8.4%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지난 2월 25일에는 이슬람 채권인 수쿠크 방식 국채의 입찰이 있었습니다. 당초 29년물, 13년물, 6년물 및 6개월물 등으로 구성된 1조 5천억 루피아를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6개월물의 1조 루피아의 발행만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발행 시에 만기 수익률은 6.17%였습니다. 지난 2월 11일 일반 국채 방식의 6개월물이 6.49%로 발행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수익률 하락, 즉 채권 가격의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종합주가지수는 2월 27일 4,569포인트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2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주중 별다른 변동 없이 차액 매물이 소화되는 등 단조로운 모습이었습니다. 거래량도 주중 평균 5조 5천 루피아를 상회하며 안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의 최근의 인도네시아는 여러 면에 있어서 작년에 비해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루피아화의 평가 절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채권 가격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드니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밝힌 차띠 바스리 재무장관의 인도네시아 경제에 대한 현황과 과제에 대한 견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장률은 2009년 이후 최저치를 보이며 5.5에서 5.8%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가장 큰 이슈인 경상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다소 낮은 성장률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가 신경을 쓰고 있는 경상수지 적자폭은 지난해 GDP 대비 4.4%까지 이르렀다가 경상수지 적자가 4분기에는 2%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개선은 소비를 위축시키고 루피아화의 약세를 유도해 수출을 증진하려는 목적을 띤 재정 통화 정책의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2에서 2.5% 사이에서 관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루피아화 환율과 관련해서는 올해 들어 평가 절상되고 있는 모습에 정부는 만족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실제 염려하는 것은 환율 수준보다도 변동성이라고 합니다. 일정한 패턴을 보이며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차팁 장관은 경상수지 적자 개선이 가장 우선하는 정책 목표라 강조를 하며 경상수지 적자 개선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경제 운영을 다소 천천히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성장률을 다소 희생하고 금리 수준을 계속 높게 유지하더라도 경상수지 적자폭은 어떻게든 줄여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차기 정부에서는 운신의 폭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아직 미지의 땅인 것 같습니다. 세계 각국 많은 회사들의 투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러시아와 인도네시아는 앞으로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양국은 무역, 투자, 관광, 에너지 등 부문을 다룰 5개의 실무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과거 5년 동안 양국의 무역 규모는 연 29.7%의 성장을 보였습니다. 양국은 2012년 35억 불 규모였던 무역 규모를 2015년에는 50억 불로 촉진키로 하였습니다. 투자 부분에서도 올해 50억 불 이상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러시아 레일웨이는 올해 동부 깔리만탄에 20억 불 규모의 투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루살이라는 러시아 최대 알루미늄 제조업체는 서부 깔리만탄에 30억 불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트럭 제조업체인 까마즈도 조립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러시아의 드미트리 로고진 부수상은 일반 산업에서 우주항공 산업에 이르기까지 인도네시아와의 보다 심화된 파트너십을 바란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발명왕 에디슨이 설립했고 유명 CEO 잭 웰치로도 유명한 미국의 GE가 인도네시아의 발전 산업 부문에도 본격적인 진출을 하기 위해 디스트리뷰티드 파워라는 자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 회사는 향후 인도네시아의 자가발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발전기, 시스템 등을 판매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전력회사에서 생산한 전기를 송전 시스템을 통해 원거리까지 공급받는 모습에 익숙해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넓게 펼쳐져 있는 국토 등으로 인해서 지역별, 수요처별 자가발전 사업이 성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GE는 자가발전 사업을 중심으로 향후 4년 동안 14억 불, 약 16조 4천억 루피아 규모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 자가발전소 설치에 대해 GE는 투자가 쉽고 작은 규모로 짧은 기간 안에 건설을 완료할 수 있고 효율적이며 신뢰도도 높다고 말합니다. 또한 원료에 있어서 천연가스를 이용한 발전 사업에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는 경유를 이용한 발전 방식이 비용 등을 이유로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2008년 전체 발전 부문에서 36%를 차지하던 경유 발전 방식은 2013년에는 11%까지 감소했습니다. 천연가스 방식은 경유 방식보다 저렴하고 친환경적인 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최근의 인도네시아에서의 발전 산업 부분에 대한 전망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정부는 국영 발전회사 PLN으로 하여금 2019년까지 55.5기가와트 용량의 추가 발전소 건설 사업을 추진케 했습니다. 또한 2009년 현재 65%에 머물렀던 전력 접근율은 2020년까지 90%로 끌어올려질 계획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PLN의 예상 투자 규모는 약 900억 불에 이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인도네시아의 내국인 투자 소식입니다. 수라바야를 기반으로 하는 마스피온 그룹은
향후 10년 동안 30조 루피아 규모의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제 성장과 이로 인한 소비 증가를 염두에 둔 계획입니다. 이 그룹은 1962년 램프 등 가제도구 생산을 하며 설립된 회사인데 현재는 3만 명의 종업원을 두고 있습니다. 향후 보크사이트, 알루미늄, 니켈 등 광물 재련업 및 산업단지 개발업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마스피온 그룹의 창업자인 알림 마르쿠스는 인도네시아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사업 기회가 다양합니다. 규모에 있어 세계 6위의 경제 규모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부존 자원도 많고 세계 4위의 인구와 특히 잠재력을 보유한 젊은 층이 많은 인구 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규모도 결국은 인구수가 반영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그룹에서는 투자를 진행하는 데 있어 단독 방식의 투자는 지양한다고 합니다. 여러 사업 주체가 함께 파트너십 형태로 참여를 하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향후 주요 투자 계획으로는 수라바야 내에서 2조 원 규모로 향후 8년 동안 진행하게 될 마스피온 시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쇼핑몰, 아파트, 호텔, 업무시설, IT 센터 등을 갖춘 동부자바 최대의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마스피온 그룹이 내다보는 향후의 전망과 근거, 그리고 투자 방식 등은 한번 눈여겨볼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국토는 13,000여 개가 넘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발리와 롬복을 제외하면 제대로 알려진 관광지를 꼽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동안 총 87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와 당초 계획했던 920만 명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행 블로거로 유명한 트리니티는 인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등과 비교해 볼 때 인도네시아는 관광 산업에 대한 투자뿐만이 아니라 관심 자체가 크게 모자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어마어마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공항의 결항 또는 지연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방문객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모든 걸 갖추고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지난해 1,000만 명이 넘는 외국인 관광객을 맞았고 올해는 1,3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비해 가볼 곳이 적은 그들이지만 세계 어디를 가나 관광객을 유혹하는 광고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느껴지는 그들의 노력이 유치로 이어지는 결실을 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태국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 일찍 관광산업에 눈을 떴습니다. 사원 또는 자연 경관만을 소재로 하지 않고 나름대로 고가의 관광상품을 개발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목소리들이 앞으로 인도네시아의 관광산업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매주 일요일 오전이 되면 시내 중심의 도로, 잘란수들이 많은 차 없는 거리가 됩니다. 각종 행사가 열리기도 하는데요. 지난주 일요일에는 수아라 뽐바르안이라는 신문사에서 더 나은 인도네시아라는 제목으로 유명인들과 함께하는 걷기 행사를 가졌다고 합니다. 당일 행사에는 조코 위도도 자카르타 주지사를 비롯하여 국영기업부 장관, 국회의장 등 정치인뿐만 아니라 미인대 수상자, 록밴드 등이 참석했습니다. 시민들은 다양한 이유로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고 합니다. 유명인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어 좋아하기도 하고 더 나은 나라가 되기를 말하는 염원을, 때로는 개인의 희망사항을 적은 팻말을 들고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마치 많은 섬과 넓은 국토의 인도네시아가 시민들에게 좀 더 가까워져 가는 느낌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자카르타에서 주말을 어떻게들 보내고 계십니까? 편하게 걸어 다닐 만한 곳이 많지 않은 자카르타에서 일요일의 수디름한 거리는 가족과 함께 해방감을 느껴볼 수 있는 좋은 명소가 아닌가 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